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그 배경과 그 과정 결과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동학농민운동, 단어만 들어도 이 가슴이 그냥 울컥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인데요. 자, 한번 어떤 사건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이모군란도 갑신정변도 청이 진압을 합니다. 아이고, 이러니 청의 내정 간섭이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 정부조차도, 아니 사실은 정부가 청나라를 끌어들였는데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딸려 들어오는 나라가 있네? 바로 러시아의 라이벌 영국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뭔데 와가지고 자기들 깃발을 이렇게 팍 꽂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권국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보세요.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 쌀 가져가고 면제품 열심히 팔면서 돈 많이 벌고 있고요. 게다가 청나라는 내정 간섭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렇게 검은도에 떡하니 자기 나라 깃발 꽂고 있고요. 이러니까 일부에서는요,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아무 데도 개입하지 않는 그 중립국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독일인 부들러와 서유견문의 저자였던 유길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참, 오죽했으면 이렇게 외세의 정치, 경제 침탈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민중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또 개화기라고 해가지고 또 개화정책, 앞에서 여러분들 통리기모함을 중심으로 개화정책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개화정책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새로운 것도 짓고 막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지금 외세는 침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내부에서는 또 세금을 막 끌어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민중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겠죠. 그죠? 바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은요, 바로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문제였어요. 이 만석보, 그러니까 일종의 저수지죠. 그죠? 이 만석보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이중으로 걷어들였거든요. 아니, 원래 보가 있었어요. 그 보로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를 또 만든 거예요. 왜냐면 보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또 만들면 세금을 이중으로 거둘 수 있잖아요. 아이,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고부군수 조병갑 나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내자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고부농민봉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부농민 봉기 이 사건을 조사하러 내려온 이용태란 관리가 이 봉기자들을 주도했던 사람을 쥐잡듯이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이쯤 되면 한판 붙자는 거지 라고 하면서 드디어 백성들, 동학 농민군들은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산 봉기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 자, 이렇게 관군을 딱딱딱 깨고요, 드디어 전주성에 입성을 합니다. 전주성에 말이죠. 이야, 이 전라도의 정말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던 이 전주성을 장악한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이에 놀란 정부가요, 또 청나라에 SOS를 보내요. 너무하잖아.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한테 SOS,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한테 SOS, 이때도 지금 청나라한테 SOS.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면 SOS야? 결국은 또 청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자,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듬해인 1885년에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이 있죠. 바로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군도 개입해요. 그랬잖아요. 왜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하면
그걸 통보한다 라는 게 텐진조약의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그러자 이 일본군도 개입하고 청도 들어오니까 뭐야 이거 청 일본 얘네들 이거 우리나라에 싸우는 거 아니야? 정부도 놀랐어요. 아니 놀랄 짓을 왜 하나? 나 참내원. 결국 이 놀란 정부는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진작에 체결하지 그 외세를 불러들인 다음에 체결을 해. 참 정말 답이 없네. 자 그러면서요 이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농민들은요 좀 자주적인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정 개혁안을 실천하게 됩니다. 토지 균분, 신분제 폐지. 정말 그 당대의 그 봉건적 질서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농민군들이 개혁을 전개해 나가려는 이때 일본이 뭘 했냐면요. 이 일본이요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친일 내각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들이 지배하기 적당한 근대 체제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지금 농민군들이 바라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뭐 하는 거야? 경복궁을 점령을 하질 않나? 자기들 멋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나? 이 땅 한반도에서 주인이 누군데? 주인은 우리야! 라고 하면서 제2차 농민 봉기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동학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접 또 북접, 이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저 우금치를 넘으면 일본군을 깨고 우리가 한양에 들어가서 조선왕실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들은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동학농민운동은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던 갑신정비도 실패로 끝나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던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별쌤 최태성의 이야기 한국사였습니다.